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주의 강세 속에 셀트리온 역시 연일 상승하면서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어요. 셀트리온뿐 아니라 HLB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들 모두 살아났는데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주와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내년에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고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인플렉트라가 미국 최대의 이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세 개의 신제품, 트룩시마와 허주마가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램시마 SC가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신제품 출시의 효과로 인한 고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밑바탕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제 최악의 시기는 정말 지난 걸까요? 김우영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별점 3점을 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어제 종가까지는 별점이 3점인데 네. 오늘 종가로 보자면 이제 한 3.5점? 3.5점? 정도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9만 2천 원 선 돌파를 만약에 하고 나서 안정돼서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갔다면 오히려 가격은 높지만 더 안정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최악의 시기는 이미 다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기는 이미 다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3분기, 그러니까 지난 3분기죠. 지난 3분기부터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주가 회복이 지금 좀 더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상한 부분이었고 대외적인 악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뎌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이런 상승은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됐었고 업황도 회복을 하고 있고 내년에 고성장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9만 원 선에서 오늘 18만 원 선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데요.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중소형주가 유리할까요? 대장주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이렇게 딱 나눠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기보다는 네. 둘 다 좀 같이 움직이는 형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는 역시 꾸준히 끌고 가면서 큰 자금을 싣고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러한 전략이 좋을 거고요. 중소형주는 지금 산발적인 호재성 등락폭이 너무나도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을 하고 단발성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한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은데요. 매매하기가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는 소액씩 좀 나눠서 이렇게 한 번씩 단발성이라도 호재가 나와서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을 소액씩 사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대장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따라갑니다. 대장주가 한 1, 2%만 조정을 좀 받아도 중소형주는 5% 이상의 큰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좀 끌고 가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매매, 또 중소형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가 회복세를 그리고 있지만 최근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겟이 되면서 또 하락 우려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영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고 이전에 1년 전이죠. 1년 전에 HLB의 하락일 때도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렸고요. 신라젠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자체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임상 이슈 등 이런 단발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발성 호재로 인한 급등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시각 때문에 일단 공매도 세력의 첫 번째 먹잇감으로 포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필룩스입니다. 이번 주 필룩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필룩스도 역시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타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룩스의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이 연구 중인 면역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2상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약품은 미국 FDA에서 희귀 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지나가면 바로 판매 승인이 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에 호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호영 대표 역시 필룩스로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죠? 네, 일단 이번 호재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사실 네. 나온 지가 꽤 되는데 급등을 시작한 거는 호재가 나온 이후부터 또 급등을 연이어서 이어갔는데요. 10월 8일 날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등락폭과 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근데 강했기 때문에 5사 톡방에서 4,200원까지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급등을 하면 상한가가 나왔죠. 물론 첫 상한가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20% 정도 수익으로 좀 수익을 반 정도밖에 못 챙겨서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다시 좀 챙겼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이 가장 또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 필룩스처럼 시장의 핫 종목 5스타 특방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급등락을 반복하는 필룩스 투자 매력은 어떨지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을 주셨는데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아까 셀트리온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필룩스가 이제 4점에서 3.5점으로 좀 깎였어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저께 종가까지 보고서는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였는데 어저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에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바로 당일에 나와버렸습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도 임상 이상에 불과하지만 바로 판매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우 강하고 매력적인 재료이고요. 5,800원까지 좀 기다려봤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6,000원 이하까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밀리긴 했는데 급등이 나왔었죠. 3.5점으로 깎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3.5점도 좀 높은 점수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번 재공략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에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국일제지가 이번 주 다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핀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 그래핀 양산화 설비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국일제지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으로 상한가까지 갈 정도의 이슈는 아닌데 굉장한 급등을 보인 겁니다. 최근 나노메딕스 등 그래핀 관련주들의 호재들이 연이어서 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래핀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 국내 한 기업과 이제 양산화 설비 도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 기술은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기술 개발과 양산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이제 그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일제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또 4점을 주셨네요. 네, 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3점이었는데 오늘의 하락이 예상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점을 미리 좀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반대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해서 이제 종가상 최저가를 만들어 놓고 다시 5,000원대로 회귀를 했는데요. 음봉이 굉장히 두껍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실려 있지만 다음 주부터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일제지가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주가가 1,000원대에서 5,000원, 6,000원대까지 레벨업이 됐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자기 주가를 5,000원대로 레벨업을 시켜놓고 바닥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됐고 여기서의 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한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추세를 봐야지 지금까지 올라온 가격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저께 상한가 그리고 오늘의 조정을 받은 음봉 이후에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국일제지 급등과 함께 그래핀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매매 팁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대장주를 먼저 매매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일제지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XINC라든지 상보 그리고 나노메딕스 등 이 그래핀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옥석 가리기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몇 종목을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장주의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그래핀 관련주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심한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보면 국일제지가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하다가 한 5% 정도 밀리니까 관련주들은 거의 보합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국일제지가 크게 밀리는 구간,
물론 종가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오늘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겠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 구간 눌림 자리를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정종용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노하우 기대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정종용 대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성공 투자하고 계신지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성공 투자가 보인다.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 이슈는 곧 돈이다입니다. 이슈는 돈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지난 방송부터 제가 항상 강조했었지요. 이번 달에도 우리 톡방에서는 이슈를 잘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넷마블이 웅진 코웨이의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웅진 싱크빅, 그리고 웅진 코웨이까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넷마블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뉴스는 10월 10일 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웅진 관련주들이 예상 체결가는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 호가창 활용법입니다. 장전에 터진 호재에도 수익을 보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11일 금요일 아침 제가 톡방의 웅진 싱크빅을 추천드리면서 스크린샷을 찍어놓은 웅진의 호가창입니다. 8시 55분 상한가 매수 잔량은 138만 주, 하지만 예상 체결 수량은 13만 주인 상태입니다. 상한가에서는 13만 주만 체결될 예정인데 상한가에도 매수하고자 하는 주문이 138만 주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시초가부터 상한가로 시작하는 강한 상한가, 일명 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주문을 낸다 하더라도 체결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웅진 싱크빅을 보시겠습니다. 장 시작 5분 전인 8시 55분 29%에서 시초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는 단 2개의 호가, 약 37만 주의 매도 잔량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수익을 직감했습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꽝 대신 닭입니다. 웅진에서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은 이 138만 주는 과연 장이 시작한다고 해서 체결이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장 시작과 동시에 체결된 물량은 단 11만 주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터져버린 대형 호재에 다음 날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에 아무도 팔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입니다. 꽝 대신 닭, 결국 이 매수세는 장이 시작되면서 아직 상한가에 도달하지 않은 웅진 싱크빅으로 몰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국 예상 적중, 장 전에 웅진 싱크빅을 추천드려 상한가에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단 1거래일 만에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최고 26%까지 수익을 거두고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수익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주식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공돈을 버는 방법 배워보실 분들은 저 정종용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깊어지는 가을 증시 무르익을 종목은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입니다. 내 계좌도 알찬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증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인데요. 다음 주에 미국 대표단 고위급 대표단들이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초청을 안 했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아침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좀 퀘스천 마크인데 이게 일단 열려야 증시의 호재고요. 두 번째는 일왕 즉위식이죠. 22일 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베 총리와 총리 회담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일 간의 그 경색됐던 관계가 좀 풀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갖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한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으로 내렸고요. 내년은 2.8에서 2.2로 내렸습니다. 국내 기관이나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 2%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일 3분기 GDP 발표 있거든요. 최저 0.3에서 0.8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0.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2% 성장은 좀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대응책 어떤 대응책이 좋을까요? 예, 지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2100선에서 두들겨 맞고 아래 2020과 2000선에선 지저되는 그런 박스걸음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도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위던 아래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순환 상승을 노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 앞서서 파이브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성우 대표 AS 종목 본능입니다. 지난 9월 달 필살기 방송에서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을 더해가고 있어요. 중간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예. 화장품 회사죠. 급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10월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모 경제신문에 이 그 본능 관련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시가에 좀 높게 출발했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좀 같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건 브랜드인 포레스트 힐의 그린 밸런스 클렌저가 홈쇼핑에서 완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4,500원까지 상승은 무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000원대 초반의 공략은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AS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칩셋 미디어입니다. 하반기 핵심주로 선정해 주신 종목이죠? 네,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IP, 즉 설계 자산을 전문하는 업체죠. 국내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9,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죠. 9,7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살짝 눌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에서 아직도 어떻습니까? 탈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여전히 9,500원, 9,000원 사이는 매수존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바로 DPC입니다.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내년까지도 추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호재들이 많이 남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매매를 계속해서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5,700원 일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면서 5,100원까지는 이제는 좀 힘들 것 같고 5,500원 이하권 조정을 좀 받는다면 추가적인 매수 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성우 대표의 제이 컨텐츠이네요. 각종 IP 투자라든가 자회사 JTBC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 유통하고요. 국내 3위 영화사죠. 네. 멀티플렉스죠. 메가박스 77% 갖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과 배급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3분기에 좀 영화관이 부진했고요. 또 시청률 5%가 넘는 드라마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2020년 내년부터는 JTBC로부터 한 18개 정도 되는 드라마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부분은 고성장 전망되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좀 부진해서 195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올해 전체로 보면은 4분기에 좋아져서 전년 동기 대비 70% 늘어난 589억 영업이익 전망되고요.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PR이 17.1배. 이게 높은 게 아니라 보통 이 주식이 PR이 20배 이상 30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17.1배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 회사의 가치 투자 부동산, 순현금, 메가박스 지분 가치만 해도 이게 4,300억, 드라마 유통 쪽만 해도 2,500억 하면은 거의 6,800억 정도 됐는데 시총은 5천억이 채 안 되는 아주 저평가 상태고 10월 18일에 코스피로 이전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옮기게 되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후에 좀 연구를 해본 결과 누적 초과 수익률이 코스닥 대비 124%나 된다라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이 좀 못 미치지만은 최근에 그래서 좀 부진한 흐름인데 지금 컨센서스가 195억이거든요. 일각에서는 150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거고요. 또 좀 부진하더라도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뉴스의 악재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는 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또 외국인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33,500원에서 34,500원, 목표가는 단기 37,400원에서 좀 길게 보시면 42,500원까지도 보실 수 있고 손절가는 3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죠. 펩트론. 네,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물론 이번 주 들어서 정부에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요. 일단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 그리고 실적을 포함해서 재료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요 파이프라인을 본다면 전립선 암 치료제라든지 또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참 문제가 많죠. 태양성 신경질환, 즉 파킨슨병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주요 지금 실험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일부 항암 신약에 대해서는 물질 이전 계약이 이미 외국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임상 2상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42,000원대에서 어떻습니까? 11,000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7월과 9월달 사이, 즉 25,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 경영진들입니다. 주요 경영진들이 어디 가서 뭐 사채 쓴 것이 아니라 순수 자기 돈으로 해서 29억이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벅차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깊은 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13,000원 중심에서 매수하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만에 하나 저점을 이탈된다면 추세가 늘어지기 때문에 11,800원 이탈 시 직전 저점 손절로 대응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다음 주 라이징 스탁도 확인해 보죠. 소프트센,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예전 BTC 정보라는 기업이고요.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예.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최근 급등을 시작을 한 종목입니다. 네. IT 자원을 개발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쉽게 말해서 IT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신규 사업을 위해서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 출신의 이사를 선임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해외 신사업 개발, 신사업 진출과 해외 진출의 본격화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에듀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교육 분야 등에서 해외 진출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900원에서 1,800원 선 사이권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원에서 2,300원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원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 투자형 로봇은 최근 바이오주 단기 매매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셀리버리 당일 매매로 10%의 수익률을 기록, 현대바이오 역시 당일 매매로 6%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주 사막 컨덴서로 5.75%, OLED 장비주 ICD로 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반기 시장에는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끈기를 갖고 투자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필살기와 함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